못따기 이어서 할게요. 못따기에서도 셀렉션 인텐드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델링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블렌드로 되어 있는 데서 넘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이걸 단일 곡선으로 놓고 넘어가면 되고요. 아까처럼 모서리 블렌드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면 모서리를 찍으면 이렇게 면에 대해서 찍은 면에 대해서 다 들어가고요. 바디 모서리를 하면 이 전체 바디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디를 하나 그냥 임의로 찍으면 이 엣지라는 엣지는 전부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CL이. 그런데 이제 경고가 한번 뜨긴 하죠. 지금 이게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못달기를 생성할 수 없대요.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못달기를 다시 한번 바디 모서 전부 다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유지는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대로 할지에 따라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이 들어가는 가변 블렌드를 한 순서에 따라서도 알 형상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많이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한 경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많이 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보도록 하시게요. 그러면 다음은 삽입에서 상세 특징 형상에서 뭐 스타일 코너나 구형 코너가 있는데 이것도 못따기와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면서 쓸 일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 코너도 제품을 모델링하면서 코너 부분을 엣지로 놔두지 않고 이거를 모델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우리는 구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구배. 구배라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 봤겠지만 테이퍼가 져 있는 형상을 구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출된 데서 못따기 형상을 전부 다 지우고 구배를 해볼게요. 우리 돌출하면서 구배 있었죠? 여기 시작 한 개로부터 그러면 내가 시작을 한 점에서부터의 값을 내가 10도를 줄 수도 있었죠. 이렇게요. 근데 돌출해서 주지 않고 따로 여기에서 주지 않고 이제 따로 작업을 하면서 줄 수 있는 게 바로 삽입에서 상세 특징 형상에서 구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있고 셀렉션 인텐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자, 구배라는 커맨드를 처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넓게 펼쳐볼게요. 자, 그러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은 재설정을 해서 나오는 첫 번째 평면 또는 곡면으로부터의 유형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빼기 방향 지금 벡터 지정하라고 커맨드 창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벡터 지정이죠. 구배가 지는 방향, 테이퍼를 줄 방향, 어느 방향으로 이게 틀어지게 테이퍼를 줄 거냐라는 걸 설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Z 방향으로 구배를 주는 걸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건데 Z 플러스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화살표 보이죠? 이것도 물론 방향 반전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바뀌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고정면을 선택을 하고 이게 벡터를 지정하고 나면 오렌지 다음 스텝이 넘어갔죠? 고정면 스텝. 고정면 선택. 그러면 여기 빼기 방향에 평면에서 통과점. 이건 커맨드 창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내가 구배를 줄 거냐라는 거죠. 저는 윗면을 기준으로 구배를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면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를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죠. 포인트, 이 엔드점 클릭. 됐고요. 고정면 선택이 끝났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다음 스텝은 어떻게 넘어간다? 마우스 가운데 클릭. 자, 구배할 면. 그러니까 테이퍼가 질면, 모델링이 바뀔 면,
어떤 면이냐는 거죠. 이 면을 중심으로 저는 찍었고요. 여기 아랫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두 면만요. 이렇게. 네 면을 다 하면 돌출해서 한 거랑 똑같으니까 전 두 면만 선택할게요. 두 면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40도, 넓게 눈에 보이게 30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커맨드 창이 없어지죠. 자, 다시 한번 못대기, 아니 9배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보죠. 자, 방금 확인을 누르니까 커맨드 창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9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죠. 9배를 클릭하고 나면 똑같이 ZC 방향으로 할 거고 고정면도 방금처럼 똑같이 윗면을 ZC 방향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마우스 가운데 클릭, 고정면 윗면 클릭, 면을 이면 아까 선택 안 되면 근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을 했더니 9배의 방향이 바뀐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엔 확인이 아니고 적용을 클릭하도록 하죠. 적용 클릭. 어때요? 9배라는 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보이죠? 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면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울 거기 때문에 ZC 방향이 아니고요. YC 방향이 되겠네요. YC 방향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YC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면이 이렇게 들어질 거니까 반대 방향이네. 방향 반전. 고정면 넘어왔죠? 고정면은 어디다? 2포인트. 마우스 가운데 클릭했고요. 선택할 면은 어디다? 이면이다. 이걸로 살짝만 들어보도록 하죠. 15도 적용. 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똑같이 줄 거였으면 내면을 동일하게 줄 거면 돌출해서 테이퍼를 9배를 주면 되겠죠? 근데 9배를 따로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따로 주는 거죠. 순간 정직했던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정직했던 사각형이 9배 3번으로 아주 불량해졌어요. 이번엔 다른 스타일의 9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했었던 우리가 모서리 블렌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모서리 블렌드. 모서리 블렌드를 좀 측면으로 놓도록 하죠. 자, 모서리 블렌드가 두 군데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9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어요. 벡터는 그냥 ZC 할 거고요. 고정면은 윗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면 선택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접하는 면으로 되어 있죠. 셀렉션 인텐드.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로 돌아가고 있는 이 면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이나요? 나는 면을 하나만 선택을 했지만 접하는 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전부가 다 알이 먹는 거죠. 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군데 어디 안 돼 있죠? 알이 돌아가지 않는 지금 마우스가 있는 이 윗면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9배라는 명령어가. 이게 바로 접하는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넣을게요. 자, 여기는 처음에 블렌드를 넣고 9배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점점 아래로 커지는 9배가 가면서 알값도 커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9배를 인면도 이면도 지금 9배가 들어있는데 9배를 넣고 난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를 클릭을 해서 모서리 값을 주면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오른쪽과 왼쪽의 모서리 블렌드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배를 넣고 난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를 넣으면 그 알이 일정하게 타고 갑니다. 그 사선으로요. 그런데 모서리 블렌드를 넣고 난 다음에 구배를 넣으면 이 알도 구배를 먹는 것, 구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윗면과 아랫면의 이 바닥면 에지 알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념해가지고 작업을 좀 하셔야 되고, 모델링 도면 봤었을 때 뭐 여러분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보려고 할 때 도면 봤었을 때 평면도에서 알이 지금 이 라인이 구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윗면과 아랫면의 알 값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거는 알도 테이퍼가 구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알이고, 지금 여러분 왼쪽 하단에 마우스 있는 쪽에 보이는 것처럼 윗면과 아랫면의 알값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구배를 넣은 다음에 블렌드를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캠 자격증 같은 거라고 하면 이건 제품의 형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제품 모델링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블렌드가 윗면에 있었을 때도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번엔 제품 윗면에 알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구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면의 접함 유형으로 하고 ZC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요. 면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 접하게 동일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면을 한 군데만 클릭을 해도 이게 뺑 둘러서 전면 전체 네 면이 전부 다 5도 구배가 10도 구배가 먹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면의 접함으로 모델링을 구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탄젠트 되면서 이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구배 유형을 모서리로부터로 해볼게요. 모서리로부터로 클릭을 해놓고 이번에도 똑같이 ZC 방향으로 놔두고요. 모서리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 접한 알이 넘어가는 지금 이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자, 확인. 모서리 블렌드로 되어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구배 값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챔퍼로도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비슷하죠? 제품의 형상이나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삽입해서 상세 특징 영상에서 주는 거고요. 바디 구배도 파텍면 겉면에서 양쪽으로 되는 건데 주로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거는 이 구배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배를 쓰면 지금 상세 특징 영상에서는 가장 크게 블렌드, 못따기, 바디 구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구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거? 블렌드, 못따기, 구배. 그리고 구배를 넣을 때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게 있거든요. 자, 구배를 넣는 스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구배를 넣을 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스텝을 가지고. 자, 구배를 처음 클릭을 하면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재설정했었을 때 나오는 평면 또는 곡면으로부터가 될 거예요. 빼기 구배 방향 설정해 주고요.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길이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뻗치게 여기 지금 이 WCS 차표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다? XC 방향이 되는 거죠. XC 방향으로 할 거고 고정면은 여기 뒤쪽 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면 선택은 이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럼 10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자리에서 연습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삽입에서 연간복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연간복사에 보면 이게 버전 8.5하고 PC실에 컴퓨터실에 깔려있는 거하고 버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토캐드에서 어레이를 하는 거랑 똑같은 명령어거든요. 기본 개념은 같으니까 제가 8.5로 일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PC에서는 인스턴스라고 해서 떠요. 그 직사각형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점점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레이랑 비슷한 어레이 같다라는 느낌이 보이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뭐냐면 패턴 특징 형상이에요. 그러면 자, 패턴 특징 형상을 재설정을 하면 여기 선형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직사각형 여기 보면은 XY 방향으로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원형이 보이죠. 어때요? 한 포인트에 대해서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게 원형입니다. 자, 이게 오토캐드에서 우리도 했었던 어레이죠. 포인트에 대해서 각으로 배열을 할 건지 X방향, Y방향으로 배열을 할 건지. 자, X방향, Y방향으로 배열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특징 형상 선택해야죠. 우리 이거 하나 있으니까 선택할게요. 선택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마우스 가운데 클릭한다. 왜냐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어느 방향으로 배열을 할 거냐고 묻네요. 벡터를 지정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 XC 방향으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수 및 피치. 간격을 개수와 피치로 할 건지 개수 및 범위로 할 건지 피치 및 범위로 할 건지가 있는데, 개수와 피치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5개를 배열을 하는데 얼마 간격으로 뗄 거냐 이거죠. 50 간격으로 떼겠다. 이게 되게 큰가 봐요. 100 간격으로 떼겠다. 100 간격으로 5개를 배열한다는 거죠. 적용.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패턴 이 형상에서는 패턴 특징 형상에서는 자, 여기 왼쪽에서 방금 파트 탐색기에 파란색으로 9배가 선택이 됐어요. 보이나요? 아까는 이게 선택이 안 됐었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됐죠. 9배가 적용이 되지 않고 돌출만 적용이 된 상태로. 그래서 패턴을 더블 클릭했었을 때 보세요. 돌출이 파란색이 잡혀 있죠. 특징 형상 여기 칸에서 그랬었는데 제가 클릭을 해줬어요. 9배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중복으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9배가 적용이 된 것까지도 가네요. 제가 여기에서 9배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아예 반대 방향 10도로 갈게요.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면 제가 배열을 했었던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보이시나요? 모두 다 따라갔죠? 이렇게 패턴 성형으로 가면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하면 이렇게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옵션이 있죠. 우리 첫 시간에 면 이렇게 데이터 만들 때 조건이 있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건데 찾아보도록 하죠. 개수. 이거 고정면 이런 거 따라가도록.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9배가 점점 먹죠. 9배 값을 좀 작게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가는 것까지도 9배가 이렇게 다르게 갈 수도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
패턴 방법을 여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할게요.